회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서 간의 관계와 의사소통이 시스템 전체의 성과를, 그래서 중요한 게 부분이 아니라 관계의 총체, totality of relationship이다. 관계의 총계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굉장히 시스템적 사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를, 되게 중요한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사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각각의 부서, 부분 중심 사고로 가요. 단기 성과 중심, 직업만 평가, 팀 업무 이런 게 전체 결과를 놓치기가 쉽죠. 우리는 전체 결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적 사고를 하게 되면 부서, 팀, 개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프로세스의 피드백,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지, 전체 조직의 성과, 시너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크게, 그걸 저는 헬리콥터적인 시각으로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나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시스템이다. 시스템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은 부분보다 크고 연결과 상호작용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스템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좀 출발이 되겠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적 사고 예를 하나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스타벅스에 이런 거죠. 좋은 커피가 있어요. 훌륭한 바리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매장이 있어요. 마케팅을 진짜 잘해요. 그런데 전체는 뭐죠? 고객 경험이죠. 고객 가치. 이걸 주려고 하는 건데, 커피가 맛있는데 바리스타가 굉장히, 커피는 좋은 원두를 사왔는데 바리스타가 이걸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럼 완전히 커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매장이 되게 훌륭하게 잘 해놨는데 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이 또 안 돼 있어. 결국에 이런 것들, 개별 요소가 아무리 좋아도 상호 연결이 안 되면 고객 경험, 고객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회사들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시스템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분에만 집중하면 성과를 놓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관계와 연결을 설계하는 것이, 관계와 연결을 설계하는 것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관계와 연결을 하는 거. 조직은 단순히 직원들의 합이 아니고 관계, 상호작용되는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결과,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사고다. 여기까지. 그래서 시스템은 시스템적인 사고를 가지고 출발해야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 회사에 맞는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뭘까? 왜 목적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혼돈을 질서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운영을 구조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수단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가던 것들을 구조 중심으로, 시스템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이런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GS25 같은 거 쭉 같이 할 때 보면, 우리가 프랜차이즈 할 때 300점까지, 제가 봤어요. 300점까지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죠? 엑셀하고 뭐. 그런데 300점 이상이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엉키게 되는 거죠. 우리 이승희 대표님이 프랜차이즈 이렇게 뭐 시스템 만들어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안 되면 한 300점까지, 저는 그래. 그러니까 한 10점? 조그맣게 기업을 하죠? 얼마든지 사람 중심으로 다 연결해서 사람 중심으로 해나갈 수 있어요. 기업이 커지기 시작하면 이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조직 프랜차이즈 운영 시스템, 이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로드가 걸리고 작동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사람 중심의 운영에서 구조 중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죠. 우리가 초기에는 우리가 눈사람을 굴려서, 그죠? 사람이,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눈을 굴리지만 시스템적인 경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눈덩이가 더 커져, 지가 굴러가면서 우리를 굴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스템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운영해도 얼마든지 돌아갔지만, 그 다음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람 중심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작동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빨리 사람 중심을 구조 중심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고요. 그럼 시스템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뭘까? 빨리 보면 뭐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이런 문제겠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생겨.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되는 거야. 두 번째, 고객 클레임이 계속 증가돼요. 그리고 부서 간의 컨플릭트가 계속 생겨. 근데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죠. 대표가 매번 일일이 하나씩을 다 설명해 주고 그걸 지시해야 돼. 뭘 할까요? 이렇게 되는. 또 하나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요. 성장 속도가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부터는 시스템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수 인재가 버티지 못하고 떠나죠. 왜? 본인의 우수한 인재가 시스템적으로 작동되고 그게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버티지 못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은 시스템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 시스템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대기업 시스템을 중소기업에 제가 가서 멘토링하고 제가 컨설팅을 하고 하면 한 3년 정도 되면 돼야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기업이 어느 정도 계속 돌아가요. 3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오늘 사고를 좀 알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영해야 될까. 화평의 열매 맺는 경우. 그저 경영은 시스템, 올바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럼 기업이 반드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 이 시계가 죽었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안 가지고 왔는데 보이네요. 기업이 반드시, 아니 시계가 계속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근데 경영 시스템 구축하는 이유가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마지막 이게 오래 말해서 하는데,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경영 시스템이 없으면 시작. 경영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이 회사의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경영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회사의 시스템이 돼요. 제가 멘토링을 하면서 대기업도 여러 몇 군데 봤는데 사람이 끌고 가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회사는 임원들이 대기업인데도 굉장히 바빠요. 사람이 시스템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아. 우리 작은 기업들이 주로 그렇죠. 대표가 없으면 대표만 쳐다보고 있어. 제가 무슨 얘기하죠? 대표가 노예같이 일한다고 계속 그렇게 머슴같이. 두 번째, 특정 직원이 회사를 끌고 가는데 그 특정 직원이 그만두면 전체 프로세스가 멈춰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CEO들이 이런 회사에 있는 CEO들은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누가 꼭 잘하는 직원이 나간다 그러고 그 직원이 나가면 우리 안 돌아가는데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세스가 있는 걸 정립을 하시고 그걸 프로세스 기능. 그래서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제가 시스템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결국에 우리 그저 양궁을 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 이게 아니고 그냥 보고 땅 쏘면 가서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세스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능들과 프로세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시스템 역할을 대신하는 조직이 되면 이 상태는 회사가 커질수록 커질수록 혼란스러워진다. 두 번째,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직원들은 계속 소모서, 남밸류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그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자꾸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CEO한테 와서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저는 이 문제를 한 3가지, 더 많은 문제도 있지만 첫 번째가 사람이 회사의 시스템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올바른 경영은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은 조직의 미래를 보장하고 시스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스템은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회장님들 보면 작년에 일어났던 문제가 올해 또 일어나고, 그죠? 계속 앞으로도 그걸 할 수 있는 센싱 작업이 안 돼 있고, 센싱이죠. 시스템은 센싱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걸러지지 않고 이런 거죠. 문제는 한번 발생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문제 또는 미래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가 한번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사람만 혼내. 너 그거 왜 못했어? 그러면 이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문제예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원인을 분석할 수도 없고 리더의 책임만 더 커지고, 그죠? 그래서 리더는 뭐 하죠? 계속 검수하고 막 그걸 데이터를 보고 문제.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은 시스템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학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시스템은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아줘요.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막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감지하고 시스템이 개선돼서 계속 개선돼서 임프루브해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축해야 되는 이유고요. 세 번째는 제가 항상 보면서 저는 이 문제였어요. 크리스천 기업이 왜 일정 수준에서 성장해서 어려워지지? 제가 2002년에 CBMC를 갖고 컨설팅을 시작하고 D기업에 있다가 제가 하면서 쭉 와서 경주대회에 가서 봤어요. 그때 그 해 2002년도에 경주대회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저는 CBMC 막 한 5천만 막 이렇게 돼서 굉장히 기업들이 큰 줄 알고 중앙에 가서도 봤는데 일정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제가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크리스천 기업들이 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그럴까? 이 부분에 저는 이 문제를 집었어요. 그때부터 시스템이 부재야. 어느 정도 성장해서 멈춰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없으면 왜 그러면 결정을 즉흥적으로 하고요. 리더의 기분에 의해서 하고 인간관계에 많이 의존합니다.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성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결정을 되게 극성적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런 부분 하시는 분들 제가 경에서 많이 봐요. 지금도 많이 있었고 어떤 컨설팅을 가보면 결정을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얘기하고 다시 와가지고 야 어제 그거 아니야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옳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리더십 구조와 조직을 직접 지시해줬고 그대로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가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CMBA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시스템의 부재. 두 번째가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제가 보면 CTS하고 KBS의 비교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제가 보면 사랑, 형제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랑과 질서를 아까 본 것처럼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서의 규칙을 잡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잡아야 된다. 혼란만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가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뭐죠?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게 규율을 대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형제고 자매니까 룰을 좀 유연하게 적용하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계속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규율도 무너지고 시스템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3천억에서 더 올라가야 되고 1조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성장을 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걸 줬는데 일정 수준에서 왜 성장이 어려워지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는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게, 그래서 올바른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확장과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확장시키고 성장의 필수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우리가 인재를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CMB의 경영 시스템은 직원이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줘요.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CMB의 CEO들한테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대부분 조금 회사를 가면 제가 맞았던 부분대 회사를 가면 평가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왜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나는 진급하면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를 받는 이런 평가 시스템. 그리고 명확한 아레나를 정해줘야 돼요. 역할과 직무. 그 다음에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아무리 우리가 아까 앞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같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도 많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투명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전 규정도 지켜서
직원들을 보호해야 되고, 마지막에 윤리 규정. 이 모든 것은 저는 성경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올바르게 운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직원들,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우리 크리스찬 CEO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는 거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시스템 경영에 대한 컨셉, 그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로 했는데, 화평에 대해서 첫 번째, 나는 화평의 CEO로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 화평, 나 자신과 화평을 실천하는 최근 사례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리얼 피스메이커 되는 걸 한번 이렇게 다짐해보는 이런 시간, 한번 화평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화평이 이런 거였고 이런 세 가지가 있구나. 근데 내가 내 자신과의 화평을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과 화평이 돼야 가정도 화평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화평이 되고, 또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터 위에서 내가 오늘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화평의 CEO가 되는, 그래서 이런 거. 두 번째가 화평의 열매 시스템 경영 이론 오늘 배웠잖아요.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장치, 올바른 경영 시스템에 서로 느끼고 공감한 내용.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올바른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고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오늘의 마지막 화평에 대해서 하는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조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위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펼치다 보니까 사실 저처럼 이렇게 소규모나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직만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조직이라는 게 있고, 조직은 조직 운영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영업이 있죠. 영업 부분이, 영업의 프로세스들이 있죠. 영업의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재무 쪽도 있죠. 그 다음에 또는 제조가 있죠. 이런 각각의 기능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 부서들의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가. 그게 다 연결시키라는 거죠.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동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스템에서, 조직에서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는 있잖아요. 무슨 팀. 그러면 그걸 돌리면, 작동을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평가 체계가 있어야 되고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을 우리가 교육시키는 교육 시스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영업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연결하고 있는 각 기능들이 사람 조직하고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하고 제조하고는 어떻게 연결돼 있죠? 그게 사람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사람이 야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영업에서 된 게 자료가 넘어가서 끊어지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해 조금 어려우세요? 우리 정 대표님 말씀은 네. 직원이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요? 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인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려가는 그렇죠. 거니까. 초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아요. 네. 그 말씀 그렇죠. 초기에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일정 규모 성장이 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적으로 빨리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중에 더 커지면 이 사람 하나에 의해서 의존되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초기에는 맞아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시기 기점이 올라가면 빨리 그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 예. 전재영 대표님 예. 사업장 정도면은 예. 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재영 대표님이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규모가 지금도 조금해서 그 사업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 못 돌아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회사가 이제 성장되고 매출이 성장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되면 개인한테 내가 지시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예, 아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초기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되게 일일이 설명하기가 힘들고 조직이 가동돼야 되고 이럴 때 빨리 이제 프로세스가 중립되고 시스템적으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이 작동되면 CEO가 이제 일일이 일하는 것들이 아니고 성장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당길 수 있는 게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셔야 그걸 당길 수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덧붙여서 한 네.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잠깐만. 오늘은 그냥 그 조개를 나누지 마시고 조개 질문하는. 그래요. 그래요. 예. 네. 당 대표님하고 네. 비슷한 건데 그러면 네. 이 시스템을 조직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스템을 구축. 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구성원이 네. 인원이 최소한 몇 명 정도로 돼야지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또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최소한 각각의 기능 파트들이 그죠? 작동되는데 이게 내가 수작업으로 하거나 내가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조직에서 자꾸 끊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각 부서에 기능에 한두 명씩 부서장이 있고 이 부서가 기능이 제대로 각자 작동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매출 규모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요. 지금은 내가 혼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의점을 할 때 보니까 한 300점까지는 작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작동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0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시스템 경영을 해야 되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점이 될 때까지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300점까지 포스 시스템이나 이런 경영 시스템을 안 갖춰놨으면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장을 우리 이제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벌고 성장하는데 아까 그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숫자의 사람의 직원이 몇 명이냐는 몇 명에서 하세요. 이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5명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요구하는데 지금 내가 관장하고 이들한테 역할을 정확히 주고 하는데 문제 없다. 상관없어요. 그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사람 중심으로. 거기다 굳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초기부터 그 시스템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걸 한 부분씩 만들기 시작하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던 게 시스템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직원들도 일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뭐 5사람이 있는데 각각의 기능을 맞추겠다. 그러면 구매 쪽, 그 다음에 우리 영업 쪽 이런 쪽에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규정을 만들어주고 규칙을 만들어주고 그게 연결돼서 돌아가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경영은 내가 기업을 크게 우리 성장하고 조직을 키우고 이런 사고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스템 싱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스템 싱킹을 하는 게 시스템적 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네. 저는 이제 그 며칠 전에 CBMC 그 서구에다 중앙회 회장님하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런데 항상 시스템보다는 사람을 좀 저는 관심을 많이 했고 예.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이제 당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도 그렇고 우리 CBMC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금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비전 3030 2030년까지 10,000명의 회원 500시를 만들겠다. 근데 아무리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놔도 결국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어줄 것이냐. 저는 이제 오늘 느끼면서 다 중요한데 이거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이제 부상으로 지원해주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네.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스템인데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무상으로 2억 3억씩 해주는데 결국 이분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잘 구축을 해놨는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 뭐 2억 3억씩 투자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뭐 컴퓨터가 됐든 모니터가 됐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네. 그러면 그 중심에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걸 그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어떤 기술이냐 아니면 어떤 회사의 어떤 문화냐 아니면 그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냐 네. 이게 좀 이제 하나 좀 의구심이 있고 예. 아까 이제 올바른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저도 이제 딜레마가 뭐냐 그 아까 그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 그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기업은 사랑과 현재에 대한 의리로만 운영하려고 한다.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은혜 보다가 교회를 대체하면 조직이 좀 망가진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좀 뭐 그냥 교회 뭐 같은 회사이지만 뭐 집사하고 건사하고 이러니까 그냥 정확하게 기준이 없이 그쵸.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뭐 은혜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에서 시스템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제 이해는 제가 100% 못했죠. 저희도 이제 회사의 가장 그 피크 급성장할 때가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였거든요. 아, 그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을 좀 아팠던 게 제 자신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회사 굉장히 잘 나갈 때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으면 네. 지금 우리 회사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었겠다. 규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회사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회사가 잘 되니까 실제 어떤 그런 쪽보다는 뭔가 외형적인 부분 뭐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없는데 회사만 이제 외형적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필요 없는 공장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놨는데 시스템 구축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운영이 안 되고 나중에 그것이 회사에 이제 또 부담이 되니까 또 매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강의 들으면서 그죠. 되게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1번이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시스템이 중요하지. 근데 분명히 사람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죠? 사람이 작동하는 게 아닌데 진짜로 우리가 뭔가 저 두 번째처럼 시스템의 구조 굴격을 잘 갖춰 놓으면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된대. 규칙이 있고 그 작동 원리가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면서 그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BMC 중앙에도 사람이 바뀌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에 사람이 가서 그걸 운영 오퍼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조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사람이 CEO가 바뀌면 그동안 했던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 때 중앙 회장이랑 이야기할 때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CBMC가 왜 이렇게 이제 추락을 했느냐, 바닥으로 내려왔냐.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 회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연합회 회장이 바뀐다든가 지회장이 바뀌면 뭐 60명, 50명 모였던 그 지회들이 사람 하나 바뀌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CBMC의 가장 큰 문제다. 그죠. 제가 그걸 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CEO들이나 이런 사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시스템의 목적이 뭐고 하는 걸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동을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 시스템 목적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이 목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무슨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정확히 주고 하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고 다음 사람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게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리더십을 가지고 다음 회장이 돼도 그 시스템 기반 위에서 리더십이 발휘돼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면 시스템이 없으면 올 때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시스템 만드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규칙대로. 그러면 그동안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엄청 힘든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거 무시하고 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냐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CEO들이 리더십을 정확히 CEO들이 정확히 잡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면서 직원들의 일은 시스템이 돌아가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그 리더십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작동 안 될 때 막아주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줘. 그래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리더십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으면요. 리더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현재 있는 일만 제가 다른 장표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리더십이 그 시스템이 없으면요. 리더가 시스템 역할을 계속 해줘요. 우리 문제된 거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그런데 시스템이 나도 있잖아요. 그러면 리더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미래에 해야 될 일, 내가 조직에서 고민해야 될 일, 이런 미래에 대한 일을 하고 시스템이 현재 일을 돌린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충분히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미래를 봤으면 이들이 성장을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시스템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현재 문제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해주지만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가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얘기한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온정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 규칙이 없어서 그래요. 조직 회사에 규정이 딱 있으면 이런 거 제가 이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경영회의 매주 하시잖아요. 그것도 시스템의 일관이에요. 왜? 우리가 전략을 하는데 혼자 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 시스템이잖아요. 경영회의하고 팀장회의하고 그 다음에 영업부분이 파트가 회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스스로 작동돼서 그 결과들이 나와서 같이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영업부서에 연결되고 제조에 연결되고 그 시스템이 그럼 만약에 우리가 회장님이 사장님이 우리 CEO가 몸이 아파서 월요일 날 경영회의 안 나왔어. 안 돌아가. 그건 시스템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이제 부자가 됐을 때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그러셨을 텐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부자가 됐을 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그냥 공중부대 될 것 같아요. 조금 가겠죠. 조금. 저는 그걸 망가진다고 얘기를 해요. 분해는 안 돼요. 왜냐면 모든 걸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운전할 때 항상 정말 참 안 되겠다. 그렇죠. 내가 뭐 병원에 누워 있으면 완전 회사 그죠. 망가지는 거지. 지금 제가 하는 회사 중에 하나는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직원들을 병원으로 부르더라고요. 병원에 불러서 계속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 사람이 회사 시스템이 된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면은 리더가 전부 다 제가 이제 영업 그 옛날에 지금은 안 치면 영업을 하면은 어떤 회사는 사장 아니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사장이 나와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네. 직원들이 나와서 이만 가만히 있어. 내 뜻대로 해. 그 자리에서 그래 얘기는 사장들 많이 봤거든요. 네. 이게 권한 이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조직에서 권한 이양을 많이 해줘가지고 예. 저는 뭐 필요하면은 금요일 같은 때는 거의 많이 쉬거든요. 예. 피곤하고 하면은 그래도 뭐 잘 돌아가는데 하나가 이제 특정한 직원의 회사가 끌고 가고 그만두면 전체 프로세스가 망가진다. 또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조직을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영업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영업 프로세스가 하나씩 있어야 되고 방금 이런 거거든요. 모든 결정에 영업에서 제일 잘하시는 최종 결정님은 사장님이세요. 대부분 조금은 해서.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처음 고객 만나는 것부터 사장님이 하시는 회사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DB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시스템으로 가져오고 영업사원이
1단계, 2단계 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정할 거 아니에요. 고객을 방문하고 개발하고 하는 건 영업사원이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팀장이 있으면 그 팀장이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진짜 꼭 사장이 가서 도장 찍고 그 설명해주고 할 때는 그때는 사장님이 가야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직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걸 만들어서 프로세스하는 직원이 있고 세 번째 되면 그때 내가 움직여야 돼. 그때는 사장님이 가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분하고 둘이 총체적인 릴레이션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있는 직원들이 나중에 그거 갖고 안 나간다니까. 지금 관세 협상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에 그죠? 저기 교수님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 직원이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구분해 놔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영업은 영업에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 이놈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 들고 나갔어. 네.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직원들은 다 맡겨서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자, 처음에 고객을 개발할 때 사장님이 고인건비가 직원 구하러 맨발로 뛰어다니면 그거 맞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네. 아,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거 없는 줄 알고 이거 편집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직원들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 야, 신입사원은 DB 맞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루에 100개 DB 구해. 그래가지고 그걸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만나러 다니는 것들은 신입사원이나 영업사원 제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일을 그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영업 시스템을 만들 때 프로세스 너는 고객을 만나고 접촉하고 그래서 거기서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평가해서 매일 보고를 해. 그죠? 그래서 10명을 만났는데요. 오늘 우리 의자를 관심 있는 사람이 A, B, C, D 4명이었어요. 그거 보고 받아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사장님이 계속 다니면 가서 대리부터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직원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만약에 직원이 없으면 두 번째 시켜야 돼요. 그래서 A, B, C, D 두 번째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할 거야를 사장님이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제일 알아요. 야, 그 다음에는 샘플을 들고 가봐. 그리고 견적이나 이런 거래. 그럼 나중에 견적을 내고 할 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최고 좋은 점을 만날 때 그럼 그 친구도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팀장이나 이사로.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키맨을 찾았고 키맨하고 협상을 해야 될 때 되면 만약에 직원이 한 명이라면 그때는 사장님이 가면 돼요. 가서 결정하고 그때 일을 하면 되고 근데 그때 팀장이 있으면 그때도 팀장이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을 키맨이 가서 협상하고 계약하게 할 때는 누가 가야 돼요? 사장님이 가야지. 사장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사인하고 그 고객은 내 고객이고 사장과 사장이 릴레이션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도 다 맡겨버리면은 이놈이 혼자 일 다 하고 있다가 지가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그 친구가 빠져버리면 DB부터 데이터부터 그건 우리 회사 고객이 아니고 그 개인 고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 직원의 고객이. 오너가 가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만약 이제 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이제 계약하자 그러면 팀장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팀장이 그 네고 포지션을 좀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예. 한 1%나 2% 정도 남겨놓고 와서 결국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은 사장이 가서 만약에 그쪽에 최종 책임자하고 만약에 내가 간단 말이 만나면 좋다. 우리가 앞으로 그 생산자의 거래를 위해서 한 1% 정도 내가 내고 해드리겠다 해서 딱 사인하면 그게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는 조그만 회사들의 영업은 꼭 CEO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서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팀장이 하다가 문제가 좀 생기면 바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서서 왜냐면 나는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그게 내 고객으로 나하고 이게 되게 만들어 놔야지 밑에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실무한 거예요. 실무. 밑에 직원들은 실무를 한 거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딱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해요. 반대로 가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슨 같이 일하는. 사장이 먼저 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먼저 사장이 나와. 네. 그래가지고 답이야. 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무자 보내. 그거는 왜 반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또 실무자. 그죠. 그때부터 이제 가기 시작.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건 내가 그 사장을 알고 이런 것들은 특별한 케이스로 풀어주고, 야, 니네 실무에,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 그거는 우리가 영업하는 정상 케이스 아니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장을 알기 때문에 사장한테, 그거 뭐죠? 인맥으로, 네트워킹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전화해서 만나서, 아, 소개받았죠? 그래서 그때 두 분이 풀고 실무를 직원한테 맡기는 거죠. 직원한테도, 야, 이건 내가 다 풀었으니까 네가 실무선에서 해결을 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의 정상 영업은 뭐죠? 우리가 시장을 개척하고 씨를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럴 일을 시켜야죠. 소기업들은 참 그것이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장이 안 돼요. 왜? 직원 성장도 안 되고 조직 성장도 안 되고.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하천이 본사하고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80년 됐잖아요. 이런 방법도 괜찮은데 근데 우리 하천이 뭐냐면 직원들한테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하나 결정하려면 고객은 빨리빨리 이제 우리를 통해서 뭔가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화천 본사에다 이야기를 하면 예. 업체는 뭐 하루나 이틀 만에 답을 요구하는데 본사 가면 한 일주일씩 걸거든요. 그치. 그 회사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그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책임은 많은데 한 시간 권한이 그죠. 고난이, 그게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더 급한 일로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방금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회장님이 이게 방법이 되게 좋다고 했던 게, 제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할 때,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식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람 이렇게 좀 나누면서 멘토링을 좀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되게 좋네. 이 부분이, 예, 이 시스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영학에서 제가 강의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짧은 시간에 시스템, 그래서 시스템 사고만 얘기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되는데, 그래도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되게 좋네요. 내년에 이제 우리 지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리더십 스킬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요즘 마음에 굉장히 필요한 강력하게 온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독 경영이다. 네. 기독은 저희들이 좀 잘 이해를 되는 기독. 그죠. 기독은 뭐 탁월하시죠, 기독은. 성경적 경영. 네. 성경적은 또 탁월해. 네. 근데 경영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죠. 성장이 안 돼요. 이게 경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네, 그죠. 네. 우리가 그 경영. 제가 저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엊그저께 그 2030 우리 그 기자 세미나 중앙에 네. 최훈철 기자님하고 이제 사회복장들 가서 이름을 듣고 왔는데 우리 김영수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그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발표해놓고 회장이 내일모레 바뀔 건데 내일모레 바뀔 건데 과연 그게 연속성이 사실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다음 주자가 그 전임 회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닐 건지 사실 의구심이 들고 그렇죠.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뀌니까 그 안에 또 그 중앙의 내부 인원들이 또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도 예전에 그거 지금 경영이 되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CBMC 경영대학원 제가 그 과정 만들어가지고 사기까지 했잖아요. 회장이 바뀌고 없어졌어요. 진짜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없어져가지고 그게 기독 경영 그것이잖아요. 아니 기독 경영 말고요. 제가 CBMC 대학원 실전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10개월 동안 고민해가지고 다 만드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20명 모아졌는데 다 없어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경영대학원을 했는데 운영하라고 그래가지고 4기까지 운영했는데 회장님이 바뀌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시스템이 있었으면 그걸 좀 개선해서 리더십에 거기다 얹어서 그래서 리더십의 미래를 위해서 보고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보지만 그걸 자꾸 레벨업을 시켜 시스템도 레벨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아예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일 똑같아.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어.
기업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면, 국가도 그러고, 이게 지금 국가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뭐냐. 우리가 지금 탄탄하게 잘 올라왔는데 국가 운영 시스템이 없으니까 결국에 정치 논리로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시 해야 되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공무원들은 맨날 그런 거잖아요. 몇 년 있다 또 갈 건데, 뭐, 우린 그냥 우리 하는 대로만, 아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냥 흉내만 내고, 그 목적이나 운영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작동을 되게 만들어줘야 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공무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직원들도 요대로 하면, 다 승진할 수 있고, 요대로 되면 일이 편하고, 요대로 되면 사장님한테 안 물어봐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은 어제까지는 이거 괜찮은 거라고 했는데, 오늘 와가지고 일이 잘못되면, 야, 너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직원들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쪼그라들어가지고 눈치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스템적인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씨가 예.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죠. 최고 정점에 있는 오너가 예.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성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지금 봤을 때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그럼요.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있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조직이 커질수록 사람보다는 시스템인데 그죠. 결국은 그 리더십이 최고가 그 그렇죠. 리더십에 의해서 예. 아까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예. 바뀌면 사실 그 혼동이 있고 그래서 오늘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영에서도 화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렇죠. 올바른 경영 시스템 구축 위해서 두 번째 성경은 사람 플러스 질서를 함께 요구한다. 저는 사람은 질서. 사람으로 생각하고 질서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죠. 예. 이 두 개가 균형 잡힐 때 그럼요. 아마 이때 최고 좋은 아유. 경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 제가 항상 저는 이제 대기업 시스템도 배웠고 컨설팅에서 여러 부분들을 해주지만 대기업 시스템은 그 사람이 하나 빠져도 대기업이요. 인아웃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이. 없는 것 같지만 삼성그룹, LG도 그렇고 부적합해서 내보내지만 본인 스스로가 더 이래서 안 맞아서 그러면 나가고 들어와도 그 시스템에 그대로 따라가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금방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재용 회장 각각 회장님들은 절대 돌아가는 거에서 본인의 의중, 본인이 보는 거, 옆에서 또 스태프들이 해주는 거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도 다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대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평가나 인사나 모든 거 다 돌아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래서 CEO를 우리가 리더십이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우리 크리스천 CEO들이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랑이라든가 성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는 탁월하시죠. 근데 그게 경영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 CMBA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에 앞에 제가 그래서 이거를 쓴 거예요. 매네 자동차 핸들 운전할 때 MBA 이거잖아요. MBA가 우리 경영할 때는 CMBA로 뭐 사랑으로 영업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고객 만나고. 근데 그 중심에 성경적 경영이 있어야 되고 전체 회사를 움직이는 거는 경영 이론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만나러 이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지 기업이. 그걸 바탕으로 1번이 경영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경험이 거기에 접목돼야 돼요. 경영 이론은 바뀔 세 번째가 나만의 기업 이론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경영이. 그게 레벨 3예요, 저는. 그럼 네 번째 모든 사람, 그게 잘 되면 모든 기업들이 그걸 또 따라 하려고 해요. 레벨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성경적 경영, 나는 이 기업을 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고 성경에 대한 게 핵심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는 경영 이론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경험으로 그걸 해서 내 경험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이론을 경험에 접목해서 나만의 경영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그게 레벨 3예요. 그게 성공하면 그 이론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쉽게 그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김동성이라고 하는 친구 얘기 가끔 제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쇼트트랙. 그 친구가
처음에 나왔는데요. 제가 동계올림픽에서 그때까지 쇼트트랙의 경기의 이론은 뭐였냐면 아무리 달려도 거기는 기록 경기가 아니니까 천천히 달리다가 마지막 두 바퀴에 서로 스피드를 막 내는 거잖아요. 그 순위 경쟁이니까. 그래서 두 바퀴를 해서 근데 그때 막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서 저는 되게 그걸 보고 놀랬던 게 그 친구가요. 두 바퀴 돌고 나서 막 앞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야 저거 오버페이스 하는 거야. 쟤 금방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돌아가지고 한 바퀴를 추월해서 1등 했어요. 그거는 그 이론을 깨는 거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걔가 마지막 돌다가 지쳐가지고 추월해서 못했으면 그거는 성공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자기가 경험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론을 알고 지금의 경영 이론을 알고 내가 그걸 경험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다음 올림픽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부터 이론이 바뀌었어요. 마지막 두 바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리 1등하고의 거리를 어느 정도까지 넓혀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처음 누가 튀어나가면 바로 따라붙어요. 바로 따라붙어요. 그게 레벨 4의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그 양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론을 가지고 지금 시스템 배웠잖아요. 시스템 배웠으면 그건 이론이에요. 배운 거야. 아, 시스템 저렇게 하는. 근데 회사마다 다 구축하는 방법이 달라요. 큰 회사, 작은 회사, 아까 규모 제가 정확하게 했는데 이 정도가 내가 말을 해봤더니 아까 우리 회사가 맨날 문제가 발생돼. 나는 맨날 이 문제만 해. 그러면 그 프로세스를 일단 만들고 그걸 한 시스템부터 우리 영업 시스템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영업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돼요. 방금같이.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하게 해. 그 다음에 또 되면 또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성과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우리 CDS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봐야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나만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에. 아, 그래요. 자, 마무리해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올 한 해 처음 어려운 경영황에서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이 기업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그걸 한번 하나님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걸 통해서 경영에 연결해서 오늘 화평의 열매 맺는 그리고 사랑과 질서가 있는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각 기업에 맞는 거를 구축하려고 하나님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하게 해주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그 기대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가 이제 사랑과 질서가 같이 조화롭게 해서 하나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